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자, 오늘 저녁 리플 15분봉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를 보시면 아침부터 꽤 강한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뚜렷한 반등 없이 약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1.3854 부근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지금 흐름이 제대로 읽힙니다. 오늘 하루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상승 전환이 나오기에는 구조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대에 차트를 처음 켜시면서 많이 빠졌네,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 판단이 지금 구간에서 위험한지를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과의 흐름 비교입니다.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 하락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이 움직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보다 반등 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장에서 강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지를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멈추면 알트가 먼저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통 상대 강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잠깐 멈춰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 알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코인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넣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이 잠깐 멈춰도 반등폭이 크지 않습니다. 아침 급락 이후 회복 속도를 보시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이 잠깐 안정되는 구간에서도 리플은 제자리거나 소폭 흔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아직 리플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다시 눌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 자금이 아직 리플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약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나머지 분석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흐름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구조를 정확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침 급락 이후 횡보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 이 생각이 바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지금 구조는 바닥 확인보다 하락 이후 눌림에 더 가깝습니다. 강한 상승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뚜렷한 저점 다지기와 이평선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15분봉 흐름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이평들이 여전히 하향 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박스권 위아래를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는 척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눌리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살짝 올리고, 이런 흔들기 구간에서 방향을 단정짓고 베팅하면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약한 알트를 먼저 흔들면서 개미 심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락 이후 조급하게 저점을 잡으려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세력은 약한 반등만 주고 다시 흔드는 패턴을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이미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심리, 조급한 저점롱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가격대를 기준으로 봐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은 1.391에서 1.395입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과 매물 저항이 가장 강하게 겹치는 자리인데요. 15분봉 기준으로 단기 이평들이 이 구간 근처에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이 구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뚫리면 다음 구간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뚫리지 않으면 그 반등은 다시 팔아치우는 자리가 됩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봉이 나온다면 그건 매도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저항 구간은 1.401에서 1.405입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락이 나오기 전에 지지 역할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지가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걸 지지와 저항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다시 위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오늘 저녁 이후 시장 분위기 전환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지지 구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핵심 지지는 1.383에서 1.380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지지가 연속으로 사라지면서 다음 지지까지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아래는 1.37 초반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1.380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리플 보유자들이 심리적으로 버티고 있는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손절과 추가 매도가 동시에 나오면서 낙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밀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저항과 지지를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보조지표 상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MACD를 보시면 하락 모멘텀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히스토그램의 하락폭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RSI도 과매도권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상승 전환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강한 매수 전환이 아니라 하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완전히 다른데요. 하락이 느려지는 것과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차가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조지표의 바닥 신호는 반등의 빌미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추세 전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반등 시도가 나온다 해도 지지와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반등은 숏 진입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과매도권에서 RSI가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는 매수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는 그 반등이 짧게 끝나고 다시 낮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구조에서 보조지표 하나만 보고 롱을 잡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 차이를 대부분 놓칩니다. 자, 지금까지 구조와 지지저항, 보조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먼저 잡겠습니다. 위로는 1.395가 첫 번째 목표이고 그 위로는 1.405 순서로 봅니다. 아래로는 1.380 이탈 시 1.372 부근까지 열어두는 시나리오입니다.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숏 우세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5분봉 기준으로 반등 강도를 만들어준다면 리플도 단기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391에서 1.395 구간 반응을 보면서 단기롱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표가를 짧게 잡고 빠르게 정리하는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저점을 깨는 순간 리플은 그보다 훨씬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독자적인 상승보다 비트코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비트코인 15분봉 흐름을 반드시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이 가장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롱을 잡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추세가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진입보다 손절 기준이 먼저입니다. 1.395 저항 돌파 실패 시 어디서 정리할 것인지, 1.380 이탈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추격롱보다 확인 매매입니다. 저항 돌파를 확인한 뒤 진입하는 것, 지지 이탈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 급하게 바닥을 잡으려 하기보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지금 구간에서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줍니다. 오늘 저녁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